나군에서도 앞서 가군처럼 합격자의 성적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설되는 모집 단위도 있는 만큼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모든 대학이 선발하는 나군에서 모집 인원은 2019학년도에 334명, 2020학년도에 331명, 2021학년도에 395명에 의해서 올해는 376명을 모집합니다. 세종대를 제외하고 수시 2월 인원이 거의 없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따라서 모집 인원에 큰 변동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동은 서울과기대 기계자동차학과가 꾸준히 증가해온 모집 인원이 작년에 75명에 비해서 올해는 66명으로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세종대 또한 건축학과의 신설 모집 단위에 따라서 건축공학부의 축소 그리고 기계항공우주공학부의 모집 인원이 82명에서 58명으로 대폭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가천대 토목환경 모집 단위는 작년도에 11대 0의 경쟁률, 아주 높은 경쟁률이죠. 경쟁률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취업률도 무려 390%로 모집 인원의 약 5배수를 선발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지대 건축학부와 공간디자인, 단국대 죽전의 기계공학도 취업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 기계공학은 24명 모집에 74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무려 51명, 즉 지원자 중에 약 69%가 합격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군에서 합격자 성적은요, 붉은 박스 안의 가천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단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수치상에서 하락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하락은 아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질적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 해당 연도의 수능 등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각 모집 단위들의 어떤 성적의 변동, 이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2022학년도 정시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국대 죽전의 건축학 5년제와 명지대 건축학부는 거의 변동이 없다는 점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먼저 붉은 박스 안에 서울과기대 건축학부 두 곳은 모두 상승세에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한양대 에리카 로봇공학, 명지대 공간디자인 전공, 서울과기대 기계자동차와 산업정보는 모두 크고 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 그 외의 모집 단위는 크고 작은 다운업 또는 업다운 하고 있다는 점, 즉 성적이 매년 변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서 2022 예상 점수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00분위를 반영하는 단국대 죽전 건축학 5년제에서는요. 국어가 88, 수학이 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계공학은 국어 81에서 83, 수학 86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명지대 건축학부는 국어 86, 수학 90, 공간디자인은 국어 81, 수학 86점으로 가천대 토목환경은 국어 84점, 수학 88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로봇공학은 국어 123, 수학 127에서 128점으로 전망되고 있고 서울과기대는 기계자동차와 건축학 전공 국어 120에서 121, 수학 126에서 127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정보는 국어 119, 수학 126, 건축공학은 국어 120, 수학 125에서 126점으로 예상됩니다. 세종대 모집 단위들은 국어가 117에서 118, 수학이 122점에서 123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122점에서 123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신 지원이냐 아니면 하향 안정 지원이냐에 따라서 고려하시는 점수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점수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군입니다. 다군은 모집 단위도 적고 모집 인원도 적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천대와 단국대 죽전에서 모집하는 다군의 모집 인원은 2019학년도 127명에서 2020학년도에는 126명으로 1명 정도 줄은 거죠. 작년도에 13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153명으로 2년 연속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시 2월 인원도 거의 없었던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가천대 일반전형 2에서의 모집단입니다. 건축학부2는 작년도에 18명 모집해서 올해는 25명 모집으로, 기계공학 전공 2는 작년도 15명 모집해서 올해는 20명 모집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33명에서 올해는 45명으로 12명이 증가한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군은 전체적으로 특성상 사실상 취업률이 좀 높은 모집군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높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의 건축학부 2와 즉 일반전형 2에서 모집하는 건축학부와 일반전형 1에서 모집하는 기계공학 전공 1, 단국대 죽전의 토목환경과 건축공학, 이러한 모집 단위들은 매년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천대 기계공학 1은 작년도에 26명 모집인데 111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 중에서 7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 중에서 69.4%가 합격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단국대 죽전 토목 환경도 31명 모집에 135명이 지원해서 9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지원자 중에서 72.6%가 합격했다는 사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은 수치상으로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대비해서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크고 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천대 기계공학2는 2019학년도 대비해서 소폭의 업다운을, 건축학부 1은 변동폭이 거의 없다는 점, 바로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정시에서의 어떤 지원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참고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 2022학년도 예상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군에서 가천대와 단국대는 모두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개 영역을 반영했던 가천대학교 건축학부 2, 기계공학2는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죠. 모두 국어 영역은 94, 수학 영역은 96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탐구 영역을 함께 반영한 가천대학교 건축학부 1이 국어 86에서 88, 수학 90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가천대학교 기계공학 1은 국어 83, 수학 86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죽전 토목 환경은 국어 81, 수학 86, 건축공학은 국어 79, 수학 85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시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인서울대학 공학계열, 특히 물리, 수학, 지구과학 계열의 공학계열에서 2022 정시 전형의 특징,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의 추이, 그리고 2020 수능 예상 점수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점들과 함께 올해 예상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커트라인 변동 요인들인 만큼 꼭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정시 합격의 시나리오를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정시 커트라인의 변동 요인으로 가장 먼저 수능 반영 영역 개수의 변동이죠. 가천대 일반 전형 2에서 국수형 탐탐한 6개 영역 중에서 4개 영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특히 탐구 영역이 각각 반영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국사 영역도 반영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커트라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명지대에서도 탐구 영역의 반영 개수가 작년에 2개에서 올해 1개로 반영되는 만큼 커트라인 상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로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의 변동입니다. 가천대학교가 2등급에서 3등급 점수가 작년에 4점에서 3점으로 오히려 1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히려 3등급인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기회나 좀 유리해진 점이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영어에서의 어떤 반영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낮아진 것이다 라고 간주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종대는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작년에 10점 차이에서 5점 차이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오히려 3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가 5점이었는데 올해는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를 5점으로 3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를 10점으로 영어 등급에 따른 반영 점수를 바꿨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수 반영 방법에 있어서의 변동입니다. 자, 가천대학교는 우수 영역에 높은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죠. 작년에는 수학과 과탐에 대한 영역별로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수학과 과학 중에서 우수한 영역에 높은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 이 부분 또한 주의하시고요. 명지대학교는 수학과와 과탐 가산에서 올해는 수학에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과탐에서만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세종대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와 수학이 작년에는 15%에서 40% 비율로 반영되었던 점이 올해는 20에서 35%로 반영된다는 거,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웠던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세종대학교에서 탐구 영역의 점수 방식이 바뀌었죠. 작년에는 100분위를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100분위 기준으로 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또한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조해서 올해의 정시 지원 계획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리수학 지구과학 관련된 공학계열 모집 단위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홍동호 입시톡에서는요, 인서울대학의 나머지 모집 계열도 3기는 총정리와 함께 2022 예상 점수를 방송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라고요. 수험생과 학부모님 자녀들의 2022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